서울의 모매장은 거의 매출이 기존에 1,500, 1,700 정도 나오는 매장. 근데 그 매장 얻고 나서 첫 달에 5,500, 그 다음 달에 6,00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사의 조 팀장.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인수 창업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다뤄볼까. 네. 왜냐면 요즘에 인수 창업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매물도 많이 나오고. 대부분 예비 창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인수 창업을 할까, 프랜차이즈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수 창업을 하게 이제 고려하게 되는 과정이 프랜차이즈로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개인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으로 하기에는 초보자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인수를 해서 내가 PC방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한번 쳐보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초보자 관점에서. 그래서 창업 지식이 부족해도 이제 쉽게 창업이 가능한 인수 창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인수 창업의 모든 것 네.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 저렴한 게 진짜 저렴한 게 맞아요. 내가 어떤 사장님이 매물글 보니까 5천만 원에 그냥 인수해가지고 그냥 하셔라. 그리고 5천만 원에 들어와서 2천만 원으로 PC 업그레이드 좀 하고 하면은 손님들 그냥 다시 온다. 네가 하기 나름이다. 나는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이런 식으로 매물을 다 올리시죠. 그렇죠. 네, 일단은 사실 제가 볼 땐 자금의 문제가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뭐 2, 3억이 든다. 근데 이 사장님들이 대부분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뭐 1억, 뭐 5천만 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프랜차이즈 알아보니까 뭐 억 단위가 되는 거고, 근데 뭐 매물을 좀 찾아보니 보증금 포함 8천만 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고 여유 자금 2천이 남네? 그럼 이걸로 조금 내가 뭐 더 하고 싶은 걸 손보면 되겠다. 이런 접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수 창업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네. 그냥 날릴 가능성이 커요. 초보자가 하기엔 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잘 접근을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수 창업이란 건 그럼 뭐야 대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이 인수 창업이라는 걸 정확한 의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PC방을 새로 인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수를 해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인수를 하는 건 똑같은데 이 형태가 좀 오픈할 때 두 가지를 나뉘는 것 같아요. 인수를 해서 요거를 기존 사장님이 운영하셨던 방식 그대로 사장님만 바뀌는 거야. 운영의 주체만 바뀌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인수를 하되 새로 갈아엎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제로백이 그런 걸 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자리만 인수를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한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인수 창업을 처음 접근하는 이 초보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 전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죠. 인수 창업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에 대한 권리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새로 갈아먹는 거니까. 그냥 생으로 신규 창업하는 거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뭐 돈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새로 싹 바꿔줘야 손님들이 여기 새로 생겼다 하고 오는 거지. 그래서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정말 쉬운 예로 흰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건 오히려 더 쉬운데,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종이도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닥 권리를 한 2, 3천 정도 이제 주는 게 좋은 매장들의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쵸. 권리금이 뭐 바닥 권리가 있고 시설 권리가 있는데, 시설 권리는 이제 중고로 다 팔았을 때 이런 것들의 금액이 나오겠죠. 저 PC, 에어컨, 뭐 주방 기기들 이런 거,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내놓으신 금액이. 네. 근데 이 집기를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시설 권리가 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바닥 권리. 그냥 바닥 권리를 내가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설 권리와 바닥 권리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폐업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폐업가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3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집기를 다 제가 정리를 하면 한 3천만 원 나와요. 그럼 자리를 그냥 영원에 인수를 한 거죠. 바닥 권리 없이. 뭐 이런 게 폐업가가 되겠죠. 네. 좋은 상권은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를 깔고 들어가는 상권들이 있어요.
상권 자체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데들은 일반 창업자분들도 워낙 누가 봐도 그냥 핫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바닥 권리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은.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례로는 저희 이제 제로백 매장 중에 권리금 총 1억 8천으로 인수한 사례가 있어요. 최대한 아끼고 재사용하고 새로 들어왔는데 창업 비용이 신규 창업한 거랑 같았어요. 인수 창업을 했는데도. 네. 그렇게 되니까 인수 창업이라는 게 좋은 자리를 우리가 겟해야 그렇죠. 된다. 그 자리를 그렇죠. 위해서 사실 인수 창업을 하는 건데 예비 창업자분들은 자꾸 금액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안에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 서울의 모매장은 거의 매출이 기존에 1,500, 1,700 정도 나오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그 매장 얻고 나서 첫 달에 5,500, 그 다음 달에 6,000. 싹 갈아엎어서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인수는 자리에 초점을 두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노하우와 지식, 네. 경험을 가지고 이 매장을 기획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게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네. 계속 좋은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좋은 자리와 네. 좋아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자리는 초보자가 봐도 좋아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뭐, 그렇죠. 활발한 상권. 네. 제가 말하는 좋은 자리는 지리적 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권에 대한 손님 수요, 그리고 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돈 벌기 좋은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자리는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나오는 뭐 거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거래를 한다, 이거는 가끔 사연이 있는, 이 사장님이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수익은 악화되고, 이런 사연이 있는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수명을 다한 매장,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자리 신규 매장에게 수요를 좀 뺏기고 있는, 근데 그럼에도 건재하고 있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있는데 사실 예비 창업자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프랜차이즈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은 그것만큼은 개인의 역량이죠. 그 저희가 악덕 프랜차이즈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뤘던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초보자가 돈 벌기 위한 인수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보면 이제 좋은 자리를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인수해서 갈아엎는 게 그게 국룰이다. 저희 제로백이 네. 많이 하는 형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창업 비용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인수해서 뭐 푸차를 하든 개인으로 하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인수 창업을 고려하게 됐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고민으로 사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PC방이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3가지로. 지식도 없고 네. 푸차는 죽어도 싫어. 네. 돈도 없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 하고 싶어. 그러면